요즘 보도를 보면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S자 공포가 강타한다 등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불안에 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퍼펙트 스톰은 시사용어로 2개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서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악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S자 공포가 강타한다. S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고물가와 실직,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한번 발생하면 항상성과 지속성을 띠게 되어 끝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임금 수준이 과거 30년 전의 수준인 걸 보면 잃어버린 30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 3가지 주요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고물가입니다. 영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9%,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8%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식용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25달러에서 지금 40달러로 거의 2배나 치솟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약 30%가 존폐 위기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사례가 바로 이러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0%, 스리랑카 29.8%로 디폴트, 즉 국가 채무 불이행의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미국은 최근 0.75%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저금리에는 조금만 금리를 인상해도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0.25%에서 0.75%의 인상은 3배를 인상한다는 뜻입니다. 올해 말에 1.5에서 1.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물가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준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회복하는데 1982년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소요됐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20에서 30%를 넘는 특단의 조치들이 잇따랐습니다. 시중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가 30%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IMF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예기치 않은 최대 변수로 작용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을 지나면서 에너지, 식량의 수출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농업 대국으로 밀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철도와 운송시설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식량난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식량난에 가장 취약한 나라 1순위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과 달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식량난이 오면 우리는 한 가방의 돈을 가지고도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3중의 퍼펙트 스톰을 눈앞에 마주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당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까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억눌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로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으로 인한 물류 공급의 병목 현상까지 겹쳐서 인플레이션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노리나 허츠 영국의 경제스카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와의 진정한 연결을 단순한 소비로 끝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스태그플레이션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기는 침체되고 물건이 안 팔리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돈이 더 없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이 늪에 한번 갇히게 되면 언제 빠져나올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소비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연금성 투자로 전환시킬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에 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 허리를 졸라매는 알뜰 소비가 아니라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소비를 늘리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도 생필품은 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활용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슈퍼, 당신은 어디로 다니시나요? 여기 돈을 쓰는 슈퍼가 있고 돈을 버는 슈퍼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다니고 싶은가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혹은 온라인 쿠팡이나 마켓클리를 자주 애용하시죠. 이곳을 다니는 한 우리는 평생 소비자로 돈을 쓰기만 하는 단순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가상 공간에 새로운 개념의 슈퍼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이리빙 슈퍼입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점포를 내지 않아도 이미 구축된 인터넷상의 가상 슈퍼에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원가입을 통해 내 슈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쓸 때 최저 3%에서 멤버십이 늘어남에 따라 법이 정한 최고 35%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번호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무점포 슈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리빙 슈퍼는 소비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노력한 만큼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슈퍼 공유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따로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재고를 남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이리빙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내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어디선가 소비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각자가 내 슈퍼를 갖고 자기 슈퍼에서 소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슈퍼 갖기 운동을 확산시키면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공간, 온라인에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도 하고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